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오늘의 가장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인 주제는 윤석열 얘기예요. 윤석열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얘가 지금 내란 주범이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예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상한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거지를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 잘 받고 있는데도 희한한 꼬투리를 잡아서 뭐 버티기라는 둥 어떻다는 둥 시간 끌기라는 둥 온갖 희한한 소리를 하더니 진짜 시간 끌어서 재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주제는 탄핵도 수사도 버티기, 침대축구 구사하는 윤석열입니다. 요새 윤석열 한남동 공간에 콕 처박혀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자신을 구제해 줄 사람들을 찾는 모양이에요. 하소연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와,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못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도 그렇게 전화를 많이 돌린다고 해요. 근데 그 김건희가 전화하는 얘기가 여기저기 다 새 나가고 있답니다. 소위 말해서 김건희나 윤석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를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윤석열은 여전히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가 어떻게 잘 하면은 처벌도 피하고 탄핵도 피해서 다시 대통령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모양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전략으로 버티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침대축구 전략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한테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너 탄핵당했으니까 언제까지 답변서 내라. 근데 이 답변서에 반응이 없어요. 아니, 답변서를 안 보내는 건 둘째치고 받으면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았다라는 연락을 안 보낸다 그럽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저도 툭 하면은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서류가 날라오는데 안 받는 방법도 있나요? 야,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저도 참 많은 재판을 피해 나갔을 텐데 화딱지납니다. 윤석열이라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한동훈도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벗어나더니 윤석열도 그러는 걸 보니까 이게 검사들의 기본적인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심지어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호원들을 시켜서 내쫓는다고 하네요. 이런 개떡 같은 놈이 다 있어? 완전히 지는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 질서고 형사 질서고 다 깔아뭉개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들이 원래 좀 그런다라는 얘기는 좀 듣긴 했습니다만 얘는 도가 좀 지나치죠. 오늘 보도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보도예요.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소송 서류가 전달이 안 됐답니다. 윤석열 탄핵이 바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월요일 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달받고도 받았다고 답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받아놓고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현재 이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자, 기사를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보내면서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받았다는 답을 안 하면서 이 7일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종의 편법입니다. 검사들이니까 쓸 수 있는 편법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재판에서 뭐 볼 것 없이 작살나요. 말 그대로 미운 털 박힙니다. 근데 윤석열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우편으로도 보내고 인편으로도 보내고 인터넷으로도 보냈는데 다 지금 받았다라는 표시가 뜨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이구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거 진짜 법 위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방식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판 무조건 진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괘씸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법 전서에 없는 가장 무서운 범죄, 괘씸죄. 근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게 두렵지 않은 모양이에요. 누가 날 건드리겠어?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지가 하면 다 하는 거고 검사들이 굽실거리기만 할 것이지 지를 감히 쳐넣겠느냐. 뭐 이런 자신감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은요. 검찰총장을 할 때도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은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죠. 당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안 가요. 서면도 안 받습니다. 심지어 전달된 서면을 반송시켜 버려요. 자, 그래서 찾아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휙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 무리한 대면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써요. 이거는 기자들이 잘못한 거죠. 윤석열이 이 조사를 안 받고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건데 꼼수 쓰는 거를 덮기 위해서 무리한 대면 조사 어쩌고 운운하고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언론들이 받아준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윤석열한테 편향적이었는지 검사들한테 편향적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니 징계 대상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 대상자가 자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찾아가서 대면 조사를 받아야지. 그런데 그 대면 조사가 무리합니까? 그런데 당시 언론은 무리한 대면 조사를 했다라고 어거지를 썼어요. 뭐 SBS,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채널A, 그리고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이런 곳에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런 애들을 나팔수 역할을 해왔어요. 나중에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단죄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윤석열 정권, 내란 정권을 만들어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조사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거를 두둔합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빠져야 되겠다. 하루 좀 빼달라고 하는데 그가 쌩 난리를 치지 않았나요? 검찰 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재판 절차가 무한정 길어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모두 이재명의 잘못인 것처럼 어거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의 경우, 한동훈의 경우 이렇게 후하게 봐주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언론의 나쁜 태도 때문에 검찰들의 눈에 비는 게 없어진 거야. 윤석열의 눈가리에 보이는 게 없어진 거죠. 한동훈이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언론, 지가 무슨 짓을 해도 언론이 다 쉴드 쳐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일들도 벌이는 겁니다. 윤석열은요, 이번에 내란 사태 같은 경우도 언론이 지를 지지해 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야,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언론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기에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겠어요. 예. 자, 뭐 요 얘기는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윤석열 받아야 되는 서류를 안 받고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총장 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릇이지 버릇.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꼼수를 써왔던 겁니다.
검사들 다 똑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온 경찰관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벌써 이것이 두 번째예요. 오늘은 7시간이나 대치하다 결국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보내면 안 받고 압수수색 하러 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니 지가 법 위에 있나? 맨날 툭하면 하는 얘기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누구든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지는 왜 법을 안 지키는 거죠? 윤석열과 윤석열 마누라는 뭐 신이야? 아 진짜 윤석열이 이렇게 아나무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을 안 하고 검사가 하는 얘기면 콩으로 똥을 만든다고 해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 지금 받아야 되는 압수수색도, 그리고 받아야 될 서류도 안 받고 시간 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윤석열의 시간 끌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 권성동이죠. 권성동은 갑자기 지금 공석 중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충원할 수 없다라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자,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6명으로 쭉 끌고 가자는 겁니다. 6명으로 쭉 끌고 가자는 이유는 바로 정영식 재판관 때문이죠. 정영식, 김형두, 이 두 사람이 윤석열한테는 매우 유리한 사람이니까, 자,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윤석열의 탄핵은 기각되니까 이걸로 몰고 가고 싶은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돼요. 권성동 이런 어거지 주장 사실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택도 안 해서 하지 말라고 헌법재판관 3명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은 뭐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말했든 말 안 했든 그냥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아예 할 수 없어. 그냥 버티고 보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윤석열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윤석열이 버티기 전략을 쓰니까, 시간 끌기 전략을 쓰니까 그거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거죠. 심지어 권성동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3명 빨리 충원해야 한다. 이거 충원을 안 하면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하면은, 이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형성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자, 권성동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권한대행이라는 시스템의 그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요,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중에는 추가로 공무원을 임명한다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추가 안 하면은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 거부권 행사도 못하게 되는 거다. 근데 거부권 행사 안 하게 되면은 각종 특검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저 불리해지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자라고 어제까지만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정치적 유리 분리에 따라서 자신이 해왔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권성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거죠. 이 권성동도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때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거고, 권성동이 제일 나쁜 짓 많이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2번, 3번 죽이는데 앞장선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요게 뭐 조작이 됐네 어쩌네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마치 역적인 것처럼
왜곡했던 놈이 바로 이 권성동입니다. 근데 이 권성동이 이제는 또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권성동의 이런 태도는 결국에 뭐 윤석열의 시간 끌기를 도와주고 윤석열이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른바 윤석열과 권성동의 합작 침대 축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참. 자, 이 부분 제가 잠시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설명할 때마다 늘 쓰는 게 이 종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권한대행이라는 겁니다. 권한대행.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느냐? 사실상 선출이 안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선출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끝날 때까지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리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현상 유지에는 뭐다? 공무원 추가 임명이라든지 거부권 같은 거 일종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죠.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현상유지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마라 하게 되면 뭐 거부권도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임명이 된다는 것은 거부권도 된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권성동은 이런 주장을 피면서 어제까지만 그래 해도 헌법재판관을 그래서 추가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추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쓴 겁니다. 참 그때 달라요라는 옛날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 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윤석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말 바꾸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성동의 주장은 매우 엉터리입니다. 법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권성동의 주장이 얼마나 어거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일단 해드릴게요. 본론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요, 보통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용하고 해야 되지 그때부터 헌법재판관이 되고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해야지 그때부터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임명권자는 다르지만 결국 임명장을 대통령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임명권이 인사권이 국회에 있으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 즉시 그냥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든가 말든가 바로 이게 활동이 되는 게 맞는데 굳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야 한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마치 여러분 그 방송통신위원회랑 똑같죠. 민주당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을 윤석열이 1년 가까이씩 임명 안 하고 비워놨잖아요. 법률상 민주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이 지멋대로 임명장 안 주고 개겨버린 거야. 아니 이게 참 뭐 이런 희한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티면은 분명히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는데도 임명이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대통령이 임명장을 부여해야만이 그때부터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도 바로 그때부터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번에 이번에 임명될 3명은 어디에 속하느냐? 국회에 선출한 바로 이 사람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 틀려집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중에 한 사람 혹은 2사람, 3사람 일부가 임기 만료가 돼가지고 추가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자, 일단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은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은 임명장 수여가 가능한 걸로 봅니다. 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임명장만 주는 사람이고 실제로 인사권자는 국회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은 뭐 임기가 어찌됐든 간에 뭐 새로 뽑히든가 말든 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그래도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3명의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예 없어진 뒤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직무대행 상태인 경우는 안 되고 대통령이 있지만 직무가 정지돼서 권한대행이 있는 상태는 안 되고 아예 대통령이 쫓겨난 다음에야 임명할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핍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권한대행 상태에서는 일단은 임명을 못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번에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디 속한다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명장 수여가 가능한 겁니다. 왜? 임명권자는 국회지 대통령이 아니거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사람이야. 임명장만 주는데 이거야말로 현상유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사람 중에 1사람 혹은 2사람, 3사람이 임기 만료가 된 경우에 추가로 임명하기는 어렵지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권성동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인데 이 3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권성동이가 지금 어거지를 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권성동도 이런 법리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한번 억지를 부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의 침대 축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시간 끄는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도와주기 위해서요. 헌법재판소가 야 권성동 까는 소리 하지 마 자식아 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딱 얘기는 했습니다만 권성동은 어디서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갖다 붙이는지 아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있죠. 지금 권성동이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임명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임명이 될 겁니다. 한덕수 역시도 이 부분까지 뭐 문제를 삼고 뭐 자기가 일부러 임명을 안 하고 개기고 이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아무튼 그러면 권성동은 상황이 그렇다는 거 뻔히 알고 법리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시간 끌긴 거죠.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장난질을 쑥 치고 황당한 주장을 하다 보면 이 주장을 다루어서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결정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기간만큼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탄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윤석열은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되는 거야. 지금 권성동 같은 놈은요. 이번 탄핵 심판이 올해 4월, 5월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4월, 5월을 넘어가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재명 더 이상 출마 못한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저앉히겠다는 것이 권성동의 지금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된다? 탄핵 재판, 탄핵 심판에 시간을 끄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이 있죠. 시간을 더 끌게 되면은 지한테 유리한 국면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정광훈 같은 애들이 사람 끌고 와가지고 윤석열 지지하는 식으로 그런 그 태극기 집회 이런 거 막 열고 틀딱 집회 이런 거 연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시간을 끌어야 되고 권성동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권성동과 윤석열이야 당사자니까 뭐 또 그럴 수 있다 치죠. 문제는 법원이에요. 법원도 지금 윤석열의 이런 시간 끌기 작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해버렸어요. 왜? 그 계엄령 전후로 뭐 법무부 장관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법조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삼청동 안가에 모여가지고 뭔가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삼청동 안가에 모여가지고 꿍짝꿍짝 뭔 변짓을 했다는 이거야. 자,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주변에 CCTV 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CCTV 영장을 법원이 기각합니다. 그걸 왜 기각하는데? 법원은 뭐라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이 무슨 개떡? 야, 판사가 또라이죠. 뭐 이런 판사들이 다 있죠? 자, 이 영장 기각은 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들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장 전담 판사들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김미경, 김석범, 신영희, 남천규. 이 네 사람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이 넷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누군지 확 내가 밝혀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법원 역시도 윤석열의 시간 끌기에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즉 조희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고 조희대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이지. 조희대의 사고방식은 누구랑 같다고요? 윤석열이랑 같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즉 얘네들도 윤석열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너무나도 뻔한 상황인데도 이 뻔한 상황을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쉴드를 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택도 아닌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판사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오늘 이 영장을 기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 넷 다 비슷한 족속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지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법원 역시도 윤석열의 이런 침대 축구를 거들고 나선 겁니다.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윤석열의 이 침대 축구를 도와주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죠. 뭐 이미 체포를 했는데 체포한 사람을 풀어주라고 한다거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을 일부러 깔아뭉갠다거나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미 일찌감치 이렇게 윤석열의 쉴드에 동참한 상황인 거죠. 참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들이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놈은 이런 걸 믿고 설친 거지. 적폐 판사, 적폐 검사, 적폐 기자들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윤석열 지를 쉴드 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란의 한통속들
내란 사범들이지, 이 내란 집단이지, 아니 역적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시간을 끌면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국회 군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봤으니까 이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우나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지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마치 박근혜 때도 보면 한때 박근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다가 30%까지 회복되면서 탄핵 문제가 꽤 이 복잡한 셈법으로 진행됐던 것과 똑같은, 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착각이 지나치죠. 박근혜는 적어도 내란을 일으키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 내란을 일으켰어. 근데 자꾸 내란이 아니라고 어거지를 쓰죠. 참네. 야, 뭐 이런 뭐 일일이 다 반박을 하기에는 입도 아프고 짜증만 나고 그렇죠.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참네.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무튼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사실인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사실은 다른 탄핵 심판이야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탄핵 심판은 빨리 끝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통설입니다. 왜? 윤석열이 한 게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TV 앞에서 생방송으로 모든 국민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 앞에서 지가 무슨 담화도 했잖아요. 담화문 발표했잖아. 야당이 자기 말 안 듣고 야당 자르고 해서 경고 차원에서 계엄령 했. 아니, 야당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온다고요? 그게 내란이에요. 힘을 쓰겠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야당이 자신의 주장,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무력을 갖고 오는 거, 그게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무력을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그게 반란입니다. 그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거예요.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 말이잖아, 말로 하라고. 반대한다고 무력을 쓰면 그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반란 행위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시간을 끌 것도 없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 연구관으로 있었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는 다른 결과, 즉 윤석열이 탄핵을 안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탄핵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이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볼 만한 그런 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기나 하겠냐 이거야. 너무나도 명백한 짓을 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진행될 이 절차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걸 수도 있다. 따라서 2달 이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이제 죽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전 세계가 다 봤잖아요. 심지어 미국까지 나서서 윤석열이 권력을 계속 쥐고 있으면 한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다시 재고하겠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어느 미친 헌법재판관이 윤석열을 탄핵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겠느냐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로서는 뭐 일단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전을 이루겠다는 거고, 이런 사고방식은 권성동이나 국힘당 얘네들의 사고방식, 얘네들이 지금 정치적 계산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시간을 끌어서 반전의 계기를 얻자는 것이고, 권성동은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으로 유죄 판결 세게 받아가지고 출마할 수 없게 만들자라는 거죠. 솔직히
이 새끼들 대가리 속에 뭐가 있는지 빤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빤히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우리나라 법원이 썩었다는 거죠. 빤히 보이는 짓을 법원이 할 거라는 거야.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는 거겠죠.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한다면 무엇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적 청산이 일단 제일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제도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다 하는데 인적 청산 이게 제일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제가 윤석열의 침대 축구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왜 침대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또 이 윤석열의 침대 축구에 권성동이 째깍 도움을 주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이유, 믿는 구석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만큼 멀다. 우리가 권력을 되찾아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바꿔야 하겠구나. 그 시작은 사법부, 판사,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